몽키 D, 드래곤이 S, 루피를 구출하며 은혜를 갚고 갓벨리에서 피가랜드 가문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릴 파티를 마무리하기 위해 왼팔을 요청하는군요. 1159화 말미에서 드래곤이 붉은 머리 여인을 만나 그녀의 두 아들 샹크스와 세무록을 그들의 아버지인 피가랜드 갈린이 일으킨 재앙에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래곤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해군으로서 무고한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도록 내버려 둘 리 없겠죠. 이 부분은 드래곤과 로저 해적단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주는데 샹크스가 로저 해적단에 의해 길러졌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래곤이 그들과 어느 정도 인연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며 이는 시키 함대가 로저를 쫓던 에드워 해전에서 나타난 폭풍이 드래곤의 능력으로 만들어졌다는 가설에 더욱 힘을 실어줍니다. 세계를 뒤흔들었지만 역사 속에서 지워진 갓벨리 사건에 대한 1159화의 회상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오다 작가님은 전설적인 인물들의 깊은 내면 묘사와 함께 모든 디테일을 꼼꼼하게 풀어냈죠. 이제 많은 팬들은 록스 D, 제백이 정부가 퍼뜨린 것처럼 피해 굶주린 해적이 아니라고 믿는 분위기입니다. 1159화의 제목은 폭풍 속 운명의 섬입니다. 이야기 초반의 나레이터는 이렇게 서술합니다. 39년 전 어느 날 해적섬 하치노스의 세키 보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록스 해적단의 일원이었던 마피아 돈 친자오가 살해당했습니다. 이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은 다름 아닌 해적 광신도 오루지였습니다. 그는 록스 해적단을 배신했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세키 납치 사건이 전 세계를 뒤흔들어 세계 경제가 몇 주간 마비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오루지는 이 소식을 접하며 자신의 공로에 한껏 도취된 듯 만족감을 느낍니다. 금값이 오르든 내리든 그는 상관없었죠. 이 거래로 정부로부터 엄청난 현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글로리오사는 철룡인 자매들을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이 소식에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로저는 세키 납치 소식이 담긴 신문을 찢어버릴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당시 실버스 레일리는 미녀에 대한 언급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한 말과 행동을 보였지만 막상 사람들이 재앙에 처하자 초조해하며 걱정하는 모습은 남자들이 아무리 냉정해도 약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젠장. 그 녀석은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해 라고 외쳤습니다. 로저는 세키가 사라진 후 모든 비난을 록스에게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38년 전 성 피가랜드 갈린은 자신이 간절히 기다리던 전통적인 인간 사냥 게임을 준비하기 위해 갓벨리로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는 2년 전부터 갓벨리를 제안했었죠. 붉은 머리 여인이 갈린이 돌아온 것을 보고는 서둘러 그를 맞이하러 달려가 샹크스와 세무록이 그의 쌍둥이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린은 이 사실에 놀란 듯했고 심지어 두 아들이 귀엽다고 칭찬했습니다. 그 회상에서는 붉은 머리 여인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갈린에게 두 아들과 함께 이곳에 머물러 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갓벨리가 곧 파괴될 것이라며 차갑게 거절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날카로운 검을 뽑아 붉은 머리 여인을 찔러 중상 입히고 땅에 쓰러뜨립니다. 바로 이때 해군 함대가 철룡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갓벨리에 상륙합니다. 갈린은 뻔뻔하게도 이미 자신의 지위에 맞는 아내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갈린은 세키 납치 사건을 직접 꾸며 그녀를 마리조아 성지에 감금했고 세키를 3년마다 열리는 축제의 특별 상품으로 제안했습니다. 올해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세키를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으며 자신은 세키를 아내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해군이 섬에 상륙하자 주민들은 혼란에 빠져 사방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해군이 모든 탈출로를 봉쇄하여 섬을 벗어날 수 없었죠. 이때 우리는 고작 17살의 드래곤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해 갓벨리 사건의 해군 병사로 파견되었던 것입니다. 도망치는 주민들은 해군을 공격했고 일부는 총을 쏘았지만 드래곤은 주민들을 해치고 싶지 않아 자신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에게만 수면제를 쏘았습니다. 그는 상사에게 이번 임무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상사에게 호되게 꾸짖음을 당해 자신이 가담한 범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해군 함선이 노예들을 갓벨리로 싣고 가던 중 훔친 전보벌레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려 했습니다. 엠포리오 이반코프는 같은 배의 노예들이 좌절하는 모습에 분노하며 그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반코프 같은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섬에 있는 사이퍼 폴의 정보센터라고 불리는 방으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모건즈는 급히 안으로 달려가 아주 특종 정보를 손에 넣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토리토리 열매, 모델, 알바트로스를 먹은 남자를 보게 됩니다. 모자를 쓴 그는 본래 모습으로 겨우 15살이었지만 당시 세계경제신문사의 사장이었습니다. 모건즈는 사이퍼 폴에게 제안합니다. 자신의 입을 막으려면 기본 금액을 지불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잠시 후 그 소식이 신문에 대서특필될 것이라고요. 요원들은 모건즈를 그 자리에서 처리하겠다고 위협했지만 모건즈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비웃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 정보를 이미 해적섬에 넘겼으니 숨길 필요도 없었고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치노스로 돌아와 섬의 모든 해적들은 모건즈의 충격적인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세키를 갓벨리 인간 사냥 게임의 상품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해적들은 미녀를 구출하기 위해 서둘러 배에 올라 출항합니다. 샬롯 링님과 카이도 일행은 세키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부수적인 상품인 희귀한 악마의 열매들을 자식들을 위해 차지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링님은 카이도에게 혹시 자신의 능력에 맞는 악마의 열매를 찾을 수도 있으니 그곳에 가보라고 조언했고 카이도는 이미 에드워드 뉴게이트가 예전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을 본 이후로 이런 능력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록스 해적단, 로저 해적단은 매력적인 보상들을 찾아 갓벨리로 향했습니다. 몽키 디, 가프는 그곳에 갔지만 로저 해적이 바로 자신의 목표이자 보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록스 해적단은 거인족의 하란 왕의 방해를 받습니다. 하란과 함께 정보 감시선이 있었는데 하란이 엘바프가 세계 정부에 가입하는 약속을 지키도록 감시하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록스 디, 제백은 하란 왕에게 자신과 단둘이 술잔을 기울이자고 제안했고 하란은 이를 수락합니다. 술자리에서 제백은 빠르게 이렇게 밝힙니다. 하란, 내 이름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 내 진짜 이름은 데이비드 디, 제백이야. 하란은 오랫동안 제백이 록스라고만 생각했었기에 매우 놀랐습니다. 제백은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가문은 아마도 아주 오래전에 정부에 의해 전멸되었을 거야. 내 조상은 전설적인 해적 데이비드야. 우리 가문은 지하세계에 숨어 생존하려고 노력했어. 이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이가 있어. 아내와 아이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나는 그들을 내 고향으로 보내 숨기기로 결정했고 그 전에 그들에게 데이비드 가문을 믿으라고 당부했지. 하란은 알겠어요. 그럼 하란과 당신의 아내는 당신의 고향에 있는 거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백은 맞아. 그리고 그곳이 바로 갓벨리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제백은 사람들이 자신이 세키를 훔치기 위해 갓벨리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내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하란에게 록스 해적단에 합류하도록 다시 설득했지만 하란은 여전히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요원들과 록스 해적단 구성원들 앞에서 충돌했고 결투에서 하란은 제백이 계속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일부러 졌습니다. 물론 요원들은 제백이 정말 강해서 이긴 것이라고 굳게 믿었죠. 장면은 다시 갓벨리로 전환됩니다. 희귀한 악마의 열매 보상들이 소개된 후 철룡인 주최자는 절세미녀 세키가 올해 인간 사냥 게임의 특별 상품이라고 발표합니다. 세키는 쿠자 여왕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매우 아름답고 화려했으며 아직 아무것도 침해당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왕을 소유할 권리를 가지며 아내로 삼든 노예로 삼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철룡인들은 환호했고 노년의 성기사 갈링은 젊은 시절의 성세턴과 함께 있었습니다. 긴 머리의 갈링과 그의 가문인 마리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아름다워, 갈링. 너 덕분이야. 세턴은 자신의 가문을 위한 전리품을 봐야 해. 세턴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녀석들 대단하네. 내가 이기면 그녀는 내 노예가 될 뿐이야. 갈링은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니 너희는 절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거야. 돈키호테 묘스가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녀를 가졌으니 이 가문 전쟁에서 윈 퀸을 반드시 얻어내야 해. 철룡인 장면은 잠시 멈추고 드래곤의 시점으로 전환됩니다. 젊은 드래곤은 길게 이어진 핏자국을 발견하고 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드래곤은 심하게 다친 붉은 머리 여인이 집 구석에 숨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오는 것을 본 그녀는 부탁이야. 제발 내 아이들을 이 섬에서 도망치게 해줘. 그 녀석이 그들을 잡지 못하게 해줘. 라고 간청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었죠. 갓난아기 몽키 디,
루피가 고작 2살이었을 때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얼굴이나 이름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고 단지 둘 다 수갑이 채워져 오리 안에 갇혀있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루피의 어머니는 속삭였습니다. 엄마한테 와. 다 괜찮을 거야, 아가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살아남을 거야. 게임을 주최하는 철룡인이 크게 외쳤습니다.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당신들이 그들의 명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스스로를 세계 귀족이라고 칭하지 마세요. 코즈키 히요리의 일족의 어린아이 옆에는 매우 희귀한 토끼와 올해의 게임이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800년 만에 데이비 가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159화의 마지막 정보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많은 분석을 연구하여 여러분에게 더 다각적인 관점을 제공할 것입니다.